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 무엇이냐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등등 말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학자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비해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공직에 있었거나 뭐 회사에 있었거나 간에 언젠가는 정리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년하기 한 2, 3년, 뭐 짧으면 한 1년 정도라도 앞으로 내가 정년하고 난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이걸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대단히 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있다 한 쳐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고 또 상담 심리학이고 청소년들을 대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년을 하자마자 제가 청소년 교육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는 데 관계를 맺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청소년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제가 사무실을 두고 매일 또 요즘 같으면 뭐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또 청소년들 교육을 특히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내가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일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할 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 하더라도 건강이 뒤따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 뭐 저희 또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면은요, 이게 안 아프고 조금 신고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자식들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행복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3년 길게는 5, 6년을 병상에 누워서 본인도 고생하고 그다음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 같으면은 하루에 6,000보 걷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6,000보를 만약에 걷는 것이 불가능하면 뭐 헬스그룹이라도 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반드시 그 몸을 풀기 위해서는 또 목욕탕에 가서 좀 력사하게 몸을 푸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요즘은 제가 차를 안 타고 다니고 100%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근데 내가 해운대 사는데 지하철을 타면 몇 개 계단을 오르내리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세어보면은 하루에 한 200계단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전철 타고 올라가서 왔다가 저 사무실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62개입니다. 62개 올라갔다가 점심시간에 내려왔다가 점심 올라가면 이것만 해도 130개 안 됩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전철에서 이거를 치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을 하면 반드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2끼 먹는 사람, 뭐 1끼 먹는 사람 있다 하는데 저는 하루에 3끼를 꼭 시간을 맞춰서 먹습니다. 먹고 잠을 이렇게 6시간 이상 자야 된다는데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집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챙겨보다가 보면은 뭐 그대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하면은 하루에 5시간 내지 한 6시간 작동말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사무실에 와서 앉아있다가 약간 한 30분 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와 또 규칙 운동, 일정의 운동, 이것이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친구가 없어, 또 누구 얘기할 상대가 없어, 또 때로는 그 부부가 서로 사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하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고독사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친척도 또 자식도 가까운 데 없으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고등학교 동기생들이 약 한 260명이 되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10명 이내입니다. 소식이 왔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어떻게 됐나? 그 사람이 하늘에 갔다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또래의 친구가 많이 없으면 자기 또래보다 좀 연령이 낮은 동성발 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또 어디 구경도 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왕왕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형님은 만나면 뭐 형님 말씀은 자꾸 하기 때문에 형님 만나기 싫어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아령이 필요합니다. 자꾸 옛날 자기 얘기만 하면은 밑에 동생발 들은 친구들은 아이고 먼저 형님 막 만날랍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 좀 재미있는 이야기 없는가 한번 해보게. 막 그래가지고 우스운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 들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더 젊은 사람, 요즘 말하면 뭐 MZ시대, Z시대 사람도 있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참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옛날 얘기하면 외로워집니다. 자, 우리가 뭐 내가 몇 가지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면은 자동차 휘발유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얼을 촉을 가려졌다 손치더라도 이게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 못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로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의미 있는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막 돈이 좀 필요한데, 큰 갑부 아니더라도 막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쟁의 문제는 크게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 생활을 하는 경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적금을 든다든지 보험을 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저축했다가 그것을 친구들 만난다든지 하는 일에 보탬을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직업을 풀어라, 열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많이 못 푸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푸는 그런 하나의 그 아량을 베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주관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간 긍정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돼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종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 조금 여생을 좀 아름답게 좋게 보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